그 고발하는 거 한번 읽어봐. 네. 그 고발하는 사람이 쓴 건데 내용을 한번 읽어. 네네. 누가 읽어보도록. 신이님을 존경하는 부산 김준호 윤리의원이 MBC와 TBC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을 허성정 대천사가 그 내용을 적은 것을 오늘 그대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크게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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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와 JTBC를 고발한다. 허성정. 대륙백제 민주신라의 저자. MBC 실화탐사대와 JTBC를 고발하노라. 2023년 12월 22일 MBC 실화탐사대는 희대의 엉터리 방송을 보도했다. MBC는 전날 JTBC에서 간암으로 죽은 B씨의 보도 내용을 마치 허경영 하늘궁의 불로유를 먹고 죽은 것처럼 엉터리 보도를 재탕하였다. MBC는 또 11월 26일 노안으로 죽은 80대 남성 A씨의 사건이 양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해 불로유로 인해 죽은 사건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음에도 그 사건을 마치 허경영의 불로유로 인해 죽은 것처럼 왜곡 보도를 하였다. 공영방송 MBC가 남의 방송사인 JTBC에서 보도한 B씨의 사건을 그대로 뺏겨 방송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양주경찰서와 국가수가 수사를 공식 종료한 A씨 죽음을 왜곡 학대 보도한 것은 허경영과 하늘국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욕이다. 80대 A씨의 죽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불로유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음을 공식 확인해 주었다. B씨의 죽음은 간암이었다. MBC와 JTBC가 보도한 내용을 자세히 시청해 보라. 그를 방송사가 방영한 그대로 보더라도 B씨의 죽음은 간암으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마치 허경영의 불로유로 먹고 죽은 것이냐, 엉터리 방송을 한 MBC나 JTBC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MBC는 간암으로 죽은 B씨의 아들을 동원해 허경영의 사진을 뜯어서 집어던지는 장면을 연출하며 허경영을 모욕하였다. 그리하여 허경영과 하늘궁이 비리의 온상이냐, 온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시켰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날을 목 놓아 통곡한다는 정지연 선생의 실야방 성대고 이 생각난다. JTBC의 간암으로 죽은 B씨의 엉터리 보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MBC는 노안으로 죽은 A씨의 죽음과 간암으로 죽은 B씨의 엉터리 방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양 방송사는 허경영과 하늘궁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시켰다. 양 방송사의 책임자와 담당 PD와 제작진은 허경영과 하늘궁이 당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의 자질이 아무리 모자라기로서니 사실보도가 아니라 추측보도로 허경영과 하늘궁을 엄해할 수 있는가? MBC나 JTBC는 이번에 허경영과 하늘궁에 끼친 엄청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방송사를 일벌백계 다스려야 한다. 이번 MBC 실화탐사대가 내보낸 엉터리 방송의 전모를 보자. 방송이라기보다는 거의 소설에 가깝다. 허경영과 하늘궁을 죽이기 위해 만든 기획물처럼 보인다. 1. 60대 A씨의 죽음은 간암으로 인한 것이었다. MBC 실화탐사대가 내보낸 방송보도에 의하면 A씨는 배에 복수가 찬 간암 말기 환자였다. 실화탐사대는 A씨의 죽음이 허경영의 불로유로 인한 것이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화탐사대는 A씨의 사망이 마치 허경영과 불로유로 인해 그렇게 된 것처럼 보도를 했다. 이런 엉터리 추측 보도로 인해 허경영과 하늘궁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 빨리 읽어요. 대충 빨리. 80대 B씨의 죽음을 음해방송이다. 80대 B씨의 죽음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허경영과 불로유에 무관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양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80대 B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던 불로유에서 어떠한 유해물질도 없음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MBC 실화탐사대는 마치 허경영과 불로유가 B씨의 사망인 원인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으니 확실한 음해방송이다. 3. 박영수 가명 현장에서 불로를 증명하였다. MBC 실화탐사대는 박영수 씨가 현장에서 불로유로 칫솔질을 하고 불로유를 몸에 바르고 불로유를 먹는 장면까지 보여주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박영수 씨는 보통도 일으키지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다. 불로유에 무슨 문제가 있었더란 말인가? 오히려 불로유가 천하제일의 맹약이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4. 패널들의 불로유 실험은 다시 해야 한다. 진행자 신도엽 씨와 패널들은 데스크에서 불로유 실험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실험된 불로유는 안티 세력들이 제공한 엉터리 우유였다. 패널들은 왜 안티들의 우유만 가지고 실험하고 허경영의 진짜 불로유는 실험하지 않았는가? 그래야 공정한 실험이 될 것이 아닌가? 패널들의 입은 실험은 안티들의 엉터리 우유 실험이었으므로 마땅히 진짜 배기 불로유로 다시 실험되어야 한다. 5. 박경자 씨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MBC 실화탐사대는 허경영 신인과 박경자 씨의 민사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박경자 씨의 주장만 편들었다. 공영방송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불공정 방송이다. 그리하여 박경자 씨는 허경영 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20여 원이 30원이나 하고 있다. 이것은 민사소송의 문제이다. 박경자 씨의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마치 허경영 신인이 박경자 씨의 돈을 떼어먹은 것처럼 방송한 것은 MBC 실화탐사대의 자질 문제다. 이것은 MBC의 실화탐사대가 허경영 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5. 건국대학의 논문은 허경영과 관계가 없다. 허경영 신인과 건국대학교 논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허경영과 하늘궁을 특정 기간에 불로유 실험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허경영과 하늘궁이 의뢰한 그 기간이 건국대학교에 재의뢰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법적인 문제는 하늘궁이 의뢰한 그 기간과 건국대학교가 서로 따질 일이다. MBC 실화탐사대는 왜 이런 객관적인 사실도 취재하지 않고 허경영 신인을 음해하는가? 6. 전세일 박사와의 계약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허경영 신인과 전세일 박사와의 에너지 계약서는 인터넷에 충분히 공개되어 있다. 전세일 박사는 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허경영과 전세일 박사의 척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을 어찌할 것인가? 허경영 신인이 유튜브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강의를 한 것인가? MBC 실화탐사대는 왜 이런 팩트를 기본적으로 체크도 하지 않은 채 허경영 신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가? 7. 축복, 맹패, 청사는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다.
축복과 맹패와 천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 행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교복음을 내고 개신교에서는 11조를 내고 불교에서는 시주를 받는다. 심지어 불교에서는 천도제까지 지내며 돈을 받는다. 허경영의 축복과 맹패와 대천사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무속인들도 굿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 가톨릭, 개신교, 불교, 무속인들이 해준 축복, 맹패, 천사, 굿을 통해서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허경영은 1년에 100억이라는 세금을 내고 있는 애국자다. 1년에 18억을 넘는 무료급식을 하는 사회사업가다. 그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찌 허경영을 매도하는가? 8. 허경영의 성추행 문제는 거짓 중의 거짓이다. 이번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되고 있는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허경영 신인에게 에너지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다. 그런데 그런 열린 공간에서 허경영 신인이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백주대낮에 그런 거짓말을 보도하다니, 그리고 그런 엉터리 보도를 보고 사람들이 속다니 한심하고 한심한 일이 아닌가. 9. 불로유의 혼응은 명백한 사실이다. MBC 시다탄사대는 왜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가? 불로유를 취재하려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양평공사를 꼭 같이 들어보고 보도를 해줘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 탐사 보도를 보면 허경영은 가짜다, 사이비 교주다, 불로유는 썩은 우유다, 혼응은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허경영과 불로유를 보도하였다. 그러니 이것은 완전 불공정 보도이다. 불로유의 혼응은 수천 명이 효험을 보고 있는 기적의 우유가 명백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MBC와 JTBC에서 내보낸 허경영과 한흥국에 대한 방송은 말이 안 된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엉터리 함량미달의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MBC와 JTBC의 이번 방송은 방송의 공정성도, 도덕성도, 진실성도 아무것도 없다. 이번 MBC와 JTBC의 방송을 자세히 보면 허경영과 한흥국의 비리를 결정적으로 찾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허경영과 한흥국에서 법에 걸릴 만한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방송은 한흥국에 무슨 비리가 크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공영방송은 특정 대상이 일정한 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무죄 주장의 원칙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MBC와 JTBC의 경우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아 생사람을 잡는 것이다. 불로유는 신의 물질이다.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존재하는 신비의 물질이다. 그동안 불로유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쳐졌다. 불치병으로 알려진 백혈병, 췌장암 등 수많은 환자들이 고쳐졌다. 인터넷에 떠 있는 치유 사례만 하더라도 수천 건이 될 것이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이런 엄연한 사실은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경영과 한흥국을 엄해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방송을 내보내 방송사의 위신만 추락시키는 일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언론과 방송은 사회의 목탁이라고 한다. 목탁에서 맑고 청정한 소리가 들려 나오듯이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는 옳고 바른 소리가 나와야 한다. 거짓되고 왜곡된 방송은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처사다. 어설픈 추적 보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쳐 사회를 병들게 한다. 허경영은 지금 서울 종로에서 매달 1억 5천만 원의 재원을 들여 밥 굶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매달 1억 5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무료급식은 재벌들도 해내지 못하는 큰 사회사업이다.
매일 매월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세계적 뉴스거리가 아닐 수 없다. 또 허경영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세금을 약 100억이나 냈다. 이는 해외 토픽감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MBC와 JTBC는 이번 방송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러분 이래도 미소를 머금어야 돼.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뭐 그런 것에 쫓기거나 감정을 갖지 말아요. 그냥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나 보자고. 이러고요. 2장 13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됐습니다. 앉으세요. 사람이 하는 어떤 사람이 방송국이든 누구든 개인을 비방하거나 욕을 해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무슨지 알죠? 그래야 그 사람이 발전하고 성공하는 거야. 운전을 하고 하다가 옆 사람하고 부딪혔다. 그 사람이 막 욕을 해도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네 목숨 조심해라. 남 피해 주지 마라. 아이고 저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이구나. 운전 조심해라. 이 소리구나 해야지. 그걸 사람의 말로 듣는 자는 복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싸우게 돼.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그따위 소리를 하냐,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 됩니까? 저거는 내 부모님이 하는 말이야. 운전 조심해라. 너 남의 차하고 부딪힌 게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냐? 네가 잘했든 못했든 방어 운전을 해야지. 옆 사람하고 부딪혀서 네가 뭘 말을 뻥긋뻥긋 하려고 입을 움직이냐? 죄송하다고만 해라. 보험 처리합시다. 미안합니다. 이게 다다. 이 말을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막 욕을 해도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보험회사가 오면 알겠지. 제가 하여튼 미안합니다. 일단 일어나야 되나 안 해나? 이렇게 남이 나한테 모함을 하더라도 그것을 모함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내보고 운전 조심해라.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남의 실수를 때는 요때다고 달라들면 되나? 그럼 그 사람 하는 게 나를 용서 못하고 대든다고 그 사람한테 왜 이 사람한테 욕을 해요? 보험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래도 잘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알면서 그런다면 그 사람은 박봉이야. 월급 그거 수리비 낼 돈이 없어. 보험료 낼 돈도 밀려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험 부담하면 자기는 마누라한테 쫓겨나. 그런 신세니까 빡빡 우길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애로가 있나 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자식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욕을 하고 소리 지른다.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그릇은 냄비야 냄비. 큰 가마솥이 돼야 돼. 500명 1000명을 내가 매일 먹이죠. 500명 1000명을 밥을 내가 먹일 수 있는 그런 큰 가마솥이 돼야지. 냄비가 돼가지고 되어서 퍽 끓었다가 퍽 밥 좀 먹으려면 식어버려. 식어버려 안 식어버려? 그런 솥이 돼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방송이 우리를 매도해도 우리가 거짓이 없으면 어엿하게 나가야 돼. 그거 가서 데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거는 우리 지지자가 올린 글이니까 우리가 방송을 했어.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글을 사실은 이 글을 보지만 우리는 여기에 부하내동되면 되나?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방송사가 그렇게 할 때 항상 호사담하구나.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낀다. 그래 안 그래요? 큰 동네 잔치를 하면 거지가
손님만큼 찾아와 옛날에. 그래 안 그래요? 아 남의 결혼잔치에 왜 이렇게 거지가 많이 왔나 이런 소리 하면 집안 망해요. 그래 안 그래? 거지가 와서 달라면 한쪽에 앉혀놓고 잘 챙겨 먹여야 돼. 아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에? 냄새 난다고 막 내쫓으면 되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위해서 하더라도 남이 사기꾼이야 도둑놈이야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 우리가 도둑이 아니면 되잖아. 우리가 사기꾼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 우리의 법률 담당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걸 대응하지 말아야 돼요. 알았죠? 그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겸하게 겸손해져야 돼. 야,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진실해져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한테 좀 더 저렇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맞죠? 거기에 부안해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하늘의 소리로 데살로니가 2장 13절이 그 말이야. 사람의 소리로 듣는 자는 복이 없다. 무슨 말이든 부모님이 나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어야 돼. 맞아. 아니, 양반이 하도 더워서 배나무 밭에 들어가서 그늘에서 가스를 끊었다, 풀었다. 이거는 도둑놈 소리를 듣는 거야, 당연히. 맞아. 이 어두운 혼탁한 우유가 팍팍 썩는 세상에 냉장고 없이는 안 되는 이 세상에 전기 액교, 냉장고 필요 없는 이런 호갱령의 이름이 만 세상에 알려졌으니 우유가 안 썩고 이런 게 좋은 게 나오니 거기에 각건을 풀었다 소리 들을까 안 들을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양반이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가서 싸워야 되겠나? 내 행동을 좀 조신하게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겠나? 내가 행동을 왜 하필이면 배밭에 가서 내가 각건을 끊어 풀어 덥다고 좀 정자나무 밑에 가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지. 그 사람들이 소문이 났다 이 저 사람 남의 배밭 망친 사람이라고 이래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야 돼. 나는 각건을 만진 거지 배를 안 따먹어서 이럴 필요 있나? 어떻게 뭐 세상에 맛있는 걸 보니까 나도 먹고 싶은 생각이 났나 보죠. 뭐 이래버려야 되는 거야.